네, 블루캠프 오늘은 무릎탁도사죠.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왔습니다. 네,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특별히 여쭤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혹시 요즘 정치권에 가수 남진 씨가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혹시 실장님 남진 씨하고 혹시 잘 아십니까? 남진 씨야말로 저하고 제일 친하죠. 다 친하대 다. 목포 아니에요, 목포. 오, 그러니까 진짜 친한 거 맞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네. 용인에 있는 소광성 목사님이 심우하는 세된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남진 씨가. 네,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한 번씩 보고 오. 또 남진 씨가 목포에서나 어디에서 공연할 때 저를 보면은 공연장에서도 우리 박지원 형님도 오셨다고 그렇게 일종의 레커그나이즈 아름척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저도 남진 씨가 어떤 가수입니까? 어휴. 저도 한번 사진 하나 찍어서 내 좀 홍보물에 쓰자 이런 얘기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그분이 국민 가수 아닙니까? 네. 대우를 해줘야죠. 그러면 지금 어제 그제 그 펼쳐졌던 일련의 어떤 장면들에 대한 감상평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저도 그래요. 네. 유명 정치인 연예인들 만나면 사진 찍어서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김연경 선수까지 이거 김기현 후보가 잘 나가더니 똥볼을 차버려요.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통령 네 분이 저렇게 선거운동을 김기현 후보를 해주지만은 양식은 있잖아요. 저건 아니다야. 지금 대통령 보세요. 주말에도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상가를 가신다. 영부인은 관저에서 식사 정치를 하신다. 여성 의원들 만나고. 전당대회도 축제니까 대통령이 가시겠다 하는 것은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김기현 후보가 저런 똥볼을 차니까 또 대통령이 해도 너무한다 하니까는 안철수 지지도가 올라가지만은 다 물어보세요. 누가 될까?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남진 씨 얘기 마무리하고 그럼 아무튼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혹시 그럼 실장님이 혹시 남진 씨한테 전화를 했으면 취재를 하시거나 혹시 이러지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아니 제가 결례죠.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안 그래도 뭐 시달리고 있는데 뭐. 그러면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냈으니까 그냥 저거 단순하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결과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대통령 네 분이 저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윤핵관들이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이 오늘 페북에 글 올렸더라고요. 안철수 대표 조져버리는 거 보세요. 야, 그냥 비판했다. 비판했다. 방송심의에 걸리면 안 돼요, 저희. 글쎄요. 비판했다. 제가 저 속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네, 이철규 의원하고 잘 알거든요. 윤심팔이 뭐 이런 표현을 썼죠. 네. 페북에. 그러면 윤심팔이는 윤핵관 김기현 후보만 해야 되나요? 당원들이면은 대통령 마음을 좀 팔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특허냈나? 윤심팔이 특허냈나?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건 역풍 붑니다. 역풍 분다고 보세요? 네, 역풍이 어느 정도 부느냐. 그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민주의식을 국민들한테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제쳤다는 몇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때마다 따라붙는 이야기가 이 여론조사는 지금 당시 당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지역별 분포도가 정확히 반영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는 지역 분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당원들의 분포는 그 인구 비례하고 안 맞죠. 아니죠. 영남 TK 같은 것은 월등히 많고 훨씬 많으니까. 다른 지역은 적은데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조사한 거지
당원을 상대로 조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지층이 꼭 당원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당 대표에 도전할 거라는 이야기가 어제 갑자기 나왔습니다. 저도 뭐 천하람 변호사 우리 전라남도 순천 지역 위원장인데 대단히 똑똑하더라고요. 예. 얼굴도 잘생겼고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정치라는 게 도전은 좋지만은 기울인 운동장에서 청년이니까 그 용기는 높이 평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지금 지원을 하면 글쎄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지원을 하지만은 네. 당의 영향력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내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네. 그래도 우리 당원 대통령이 곤경에 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면은 저는 천하람 찍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그 실장님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그래도 지금 당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은 누가 뭐라해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기현 의원이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거 저는 아니냐? 그렇게 봐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똥발만 안 찼으면 참 괜찮았는데. 근데 아직 지금 그 한 달이 더 남았는데 변수라는 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있어? 물론 앞으로 또 김기현 후보가 이런 똥볼 계속 차면은 꼬꾸라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지금 상승세가 분명히 천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 안철수 의원이 보면은 네. 정치를 한 10년 하시더니 굉장히 성숙됐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윤비 어천가도 때때로 부르면서 또 자기의 소신도 얘기하잖아요. 이걸 잘 믹스를 해요. 내공이 좀 생긴 거죠. 생겼어요. 몇 단 정도로 뭐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 뭐 제가 보기는 9단위 한번 좀 평가해 주신다. 일단 급이 아니라 단은 맞는 거죠. 당 대표 2등 할 사람한테 내가 점수 매기면 안 되죠 지금.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고발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 이상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집은 김건희 여사 말만 나오면 고발해 버려. 대통령실로 고발한 거 2건밖에 없어요. 장경태 의원하고 이번에 김의겸 대변인으로. 아니 글쎄요. 네. 다른 사람 고발 안 하잖아요. 네. 이게 권력서열 일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개인적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사법적 대응하는 게 맞는 건가요?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예. 그건 뭐 그 집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잘못했다고 고발하면 곤란하잖아요. 아무튼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나온 진술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 문제나 그 투자 문제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를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말한 김의겸 의원 고발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발 당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은가. 돈도 들고. 예. 그래서 거기는 김건희 여사가 변호사비 안 낼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내는 겁니까? 모르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변호사비를 낸다면 그건 어떻게 봐? 그건 잘못이죠. 잘못이다. 그렇지만 몰라요. 개인 그건 문제인데 내가 왜? 대통령실에서 냈다고 안 했어요. 저 고발당해요 또. 그러니까 저도 가정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낸다면. 낸다면 그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개인 그렇죠. 문제인데 왜 대통령에서 국가 예산을 쓰느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되죠. 당연한 거죠. 이번에 보세요. 일본 총리 아들 뭐 넥타이 넥타이 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관용차 넥타이 타고 쇼핑 가서 했다. 아무튼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통령 가족이 문제야.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십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요구할 만하잖아요. 이상민 해임, 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할 일이 뭐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이 있는 것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의 저 뻔뻔함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사실상 로텐다홀에서도 억울하니까 왜 이재명이냐? 지금 보십시오. 오늘 지금 보면은 1월달에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입니다. 네, 맞아요. 예, 이건 사상 최고예요. 그런가 하면은 중국에도 40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났더라고요. 중국이 우리 제일 큰 교역국 아니에요. 중국에서 무역 흑자가 나야 되는데. 자, 그렇죠. 또 SK 하이닉스 적자였던데요. 분기 적자가 1조 7천억. 창사 이래 최악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 난방비도 서민들 난리가 나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실 분이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네, 맞아요. 무기를 지원해라 하고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라 라고 했는데 어제 그제 워싱턴 포스트에는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것으로 양해됐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지금 대북 문제, 이 안보, 외교, 경제를 대통령이 하셔야지. 아니 이상민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 고발하고 이재명만 잡아가면 경제가 외교가 국방이 대북 정책이 사나요? 이재명 하나 잡아가면 다 잘 될 것 같이 난리 아니에요. 대통령 내부는 경제 이런 것은 보지도 않고 전당대 윤핵관 후보 당선시키려고 다니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총선 때문이라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총선 내년 총선을 확실하게 윤석열 지지층 윤핵관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윤석열 당을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정치구단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때리기를 계속하면 총선 결과가 지금 국민의힘 승리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를 못 내놓잖아요. 증거를. 자, 성남FC, 대장동, 위례, 김성태 아무것도 못 내놓다가 이제 와서 뭐 이화영 경기부지사하고 뭐 김성태가 북한에 대북 송금 얘기 대북 송금했다. 제가 대북 송금은 잘하시잖아요, 실장님이. 여보세요. 제가 대북 송금 문제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예. 그건 좀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물론 그 후로 보면은 북한의 일종의 뿌러커들이 중국에서 그러한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를 주면은 무슨 사업 이권을 주겠다, 무슨 평양을 데리고 가겠다 그런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게 성사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예. 민주당의 고위층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다. 하고 싶어도 브로커들한테 속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검찰이 증거를 못 내놓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이화영하고 뭐 북한 사람하고 얘기한 것을 이재명이 시켰대요? 이재명이 줬대요? 증거가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 노조도 그대로 시민단체도 이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데 검찰이 저렇게 야당 탄압, 이재명 표적, 한동훈 장관의 터진 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저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유죄 입증 증거를 내놓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하 당신들이 또 옛날 방식을 또 써먹는구나 예. 하고 신뢰를 잃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가정 성립할 필요 없어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렇고 어제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무슨 얘기했냐면 부결을 자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네. 와봐야 알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는 부결되리라고 봅니다. 부결되리라고 네. 본다. 박홍근 의원도 부결됐잖아요. 또 저기 제가 노웅래 의원. 너는 참 죄송합니다. 네. 노웅래 의원.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본인이 부인하는데 검찰의 국회의원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불구속 기소해라.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제가 부결시켰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유죄가 돼가지고 감옥도 살고 의원직도 사퇴했지만은 예. 그렇게 함부로 조자량에 헝칼 쓰듯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단결해서 부결시킬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또 이재명 대표를 코너에 몰려고 조자량에 헝칼 쓰듯 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내일 모레 지금 국민 보고 대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 일각에서는 아니 민생 문제도 아니고 저런 거 갖고 그러니까 국민 보고 대회를 하는 게 장애 투쟁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던데.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은 민주당은 지금 탄압, 표적 수사로 백척간두예요. 풍전등화예요. 이러한 때 왜 정부에서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적용하냐. 이태원 참사에 이상민 장관은 그대로 두고 주가 조작 문제로 법정에서도 그런 데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한테 직접 호소하겠다. 지금 로텐더홀에서도 하는 게 네네. 국민한테 직접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대에 갖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밖에 호소할 길이 없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예. 어떤 말을 했냐면 아니 그 이 국민 보고 대회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토론 없이 소개만 했다. 그다음에 공문본에서 몇 명씩 동원하라고 했다. 아니 그렇으면 박용진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그때 거기에서 얘기해야죠. 하지 말자. 왜 거기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결정되니까 뒤에 가서 그러냐? 얘기하는 거. 아니 저는요. 예. 당대표 경선에도 대통령 후보 때도 박용진 의원을 지지한 사람이에요. 제가 상당히 그 멘토적 역할도 해줘요. 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예. 하지만은 예. 의원총회 그때 얘기를 하지. 왜 버스 지나간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지금 얘기하냐고. 그리고 천하의 김대중 총재가 할 때도 예. 원내외 투쟁을 병행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왜 우리가 원외 투쟁을 해야 됩니까? 장애 투쟁을 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국민의 힘입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면 쫙 따라가는 군사 조직입니까? 이건 아니죠. 이게 건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같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견을 내는 것은 박용진답고 토론이 없다는 것은 민주당답다. 토론이 없다는 건 발언 기회를 안 줬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신청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없죠. 네. 아니 그리고 끝나고 나서라도 기자들한테 나는 반대한다라고 해야지. 다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이 싸워야 돼요 지금은. 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한테 국민한테 직접 보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장애 투쟁이 장기화돼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화되면 안 된다. 그렇죠.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원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에서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원내에서 강력한 투쟁을 해라.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김기현 의원 똥볼 차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